제주 지역의 불법 건축물이 고발 조치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제주 MBC의 보도에 따라 제주시가 개선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만 고발하고 이 허가 없이 지은 불법 건축물은 형사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이 거꾸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오름 중턱 무성한 숲 사이에 자리 잡은 불법 건축물. 건축주는 9년 전부터 상대 보전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은 뒤 한 차례 증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적발되고도 이 건축주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제주시의 판단에 따라 형사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은 2010년 이후 적발된 것만 3,300여 채에 이르지만 사실상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 비판이 이어지자 제주시가 반년 만에 대책을 내놨습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부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 신중축 등은 공소시효 5년을 원래대로 적용하고 무단 용도 변경인 경우는 공소시효 없이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절대 보전 지역 등에 지은 불법 건축물은 형사 고발 대상에서 또 빠졌다는 겁니다. 불법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 한 위법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시효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나 공소시효 없이 형사 고발하도록 한 국토부 지침을 지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행정적 낭비라는 게 그 이유입니다. 공소시효 지난 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는데 사법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왔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반복하면서 고발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했고요. 하지만 사법기관으로부터 받은 판단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장 제주시가 거꾸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절대 보전 지역이라도 불법 건축물을 짓고 5년만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법률적 판단이 애매하면 고발을 해서 결국 그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이런 걸 꺼려하는 이유가 이런 불법을 용인하고 제주도의 그 자연 파괴라든지 절대보전적 훼손을 오히려 이제 조장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사실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제주시의 방침 속에 과연 난개발을 막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청소년을 노린 일부 어른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중고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잇따라 구속됐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제주의 여고생과 SNS를 통해 접촉한 것은 지난 2022년 7월. 남성은 이후 제주에 와 여학생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과 신체 사진을 찍어 일부를 SNS에 올리는 등 경찰에 확인된 성착취만 30여 건에 이릅니다. 그만 만나자는 여학생에게는 무차별적인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겠다는 등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피해 학생의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남성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제주시내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귀포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이달 초부터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최근 3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상담받은 사람 가운데 40%가 10대 여성 청소년이었습니다. 아직 이제 저희 그 제주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에서 추가로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의 핵심은 피해 영상물이 즉각적으로 삭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가로 예산과 인원을 마련을 해서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막기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도정은 고위공직자로서 품위를 저버린 김희연 정무부지사를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김희연 부지사가 오영훈 지사의 사법 리스크로 도정이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품위 유지 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의회 무시 발언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온종일 탁한 공기와 하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셨죠. 제주는 오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제주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흐려질 텐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 늦은 밤 사이에는 비가 오겠고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낮 기온이 1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 겨울치고 포근하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다시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반짝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시면 북부와 동부 지역 3도, 서부와 남부 지역 5도, 성판악은 영하 1도로 시작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 지역 11도, 남부 지역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항해하거나 조업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눈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주 후반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남방 큰돌고래 무리에 접근한 관광 선박이 또 포착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 핫핑크 돌핀스는 지난 6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제주 남방 큰돌고래 무리에 엔진을 끄지 않고 가까이 접근한 관광 선박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서둘러 해양생물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선박 관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내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중환자들이 항생제가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세균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도내 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23명이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속 균종인 CRE에 감염됐습니다. CRE는 항생제의 내성을 지닌 장내 세균으로 요로나 혈관으로 유입되면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전파력도 높은 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해 237명이 CRE에 감염돼 10명이 사망했는데 10명 이상 집단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귀포시 대정읍 모솔포항에 정박한 경남 통영선적의 어선에서 빈대가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선에 살충제를 뿌리는 등 방제 작업을 벌였는데 빈대가 다른 지역 어선 안에서 발견돼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곶자왈 사유림 매수에 국비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수 대상은 생태 등급 1, 2등급으로 집단화 가능한 임지이며 조천과 한경 곶자왈 지역을 우선 매수하며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의해 시험림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부터 국비 562억 원을 투입해 곶자왈 사유림 521헥타르를 사들였습니다. 제주도가 올해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2개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은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2014년부터 설치돼 현재 14군데에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 월 평균 이용 건수는 1,800여 회에 이릅니다.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를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2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를 통해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립미술관이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어 작품 구입과 관리, 대관 업무 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